라파엘로의 그림이 마음에 든 교황은 전임 교황인 알렉산데르 6세가 쓰던 방을 그대로 쓰고 싶지 않아서 새롭게 방을 꾸미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집무실들은 하늘 같은 대선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고되었고 라파엘로가 그 그림들을 지우고 다시 그리게 된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 그림 안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라파엘로는 서양의 문명을 꽃피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성인들을 그림 속에 적절히 그려 넣었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중앙에는 서양 철학의 뿌리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열띤 토론을 벌이며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책, 즉 자연과 우주의 신비를 다룬 철학서인 티마이오스를 옆구리에 끼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에는 역시나 자신의 책인 윤리학, 즉 인간에 관한 철학서인 니크마코스 윤리학을 들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 즉 이상의 세계를 가리키는 듯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며, 현실주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지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플라톤의 왼편으로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열정적으로 강의 중입니다. 왼편 앞줄에 칠판을 세워놓고 책을 저술하고 있는 인물은 피타고라스입니다. 칠판에는 1+2+3+4는 10이라는 음악 및 수학적 비례의 원리가 담긴 기본적 수론이 로마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피타고라스 뒤편에도 수학자가 한 명 서 있는데 고대 로마 시대 수학자 히파티아입니다. 사실 저는 라파엘로가 꼭 히파티아를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일한 여성 형자를 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라파엘로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마르게리타를 그려놓고 싶어서 히파티아로 둔갑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독하게 혼자 앉아있는 이 남자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명언을 남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인물은 기하학의 창시자 유클리드입니다. 칠판 위에 컴퍼스를 돌려 학생들에게 기하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네요. 지구를 들고 있는 인물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이고요. 그와 마주보고 있는 종교 창시자 조로아스터는 한 손에 별자리가 그려진 천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 시대 최고 화가였던 프로토게네스를 보며 열띤 토론 중입니다. 라파엘로는 자신의 여자친구만 그림 속에 그려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학당을 완성한 라파엘로는 자신의 첫 대형 프로젝트를 기념하듯 프톨레마이오스와 프로토게네스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살짝 그려 넣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경하는 예술가들의 얼굴도 이 그림에 그려 넣었는데요. 유클리드의 모델로는 브라만테를 그려 넣었습니다. 로마에서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교황님을 만나 뵙게 해준 고마운 분이었죠. 그리고 플라톤의 얼굴 모델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는 어디에다 그렸을까요? 사실 1510년 이 그림이 완성될 당시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를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완성한 다음 해인 1511년 9월 혼자서 고독하게 생각에 잠겨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모델로 미켈란젤로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도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홀로 있습니다만, 디오게네스의 경우 초판 밑그림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예정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라파엘로는 왜 처음부터 미켈란젤로를 그려 넣지 않고 뒤늦게 그려 넣었던 것일까요? 라파엘로가 한창 작업을 하던 보르제 아파트의 바로 옆 건물인 시스티나 채플에선 라파엘로가 존경하는 롤모델이었던 미켈란젤로가 한창 천장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는 1504년도에 피렌체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라파엘로는 무명 화가였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죠. 하지만 4년 만에 다시 만난 라파엘로는 무섭게 성장했고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교황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그런데다 그림도 흠잡을 데 없이 잘 그리고 화풍도 어딘가 자기 그림과 비슷하니 이 신인 화가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천장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비공개로 그리고 있었는데, 라파엘로의 그림이 하도 자기 거랑 비슷하니까 자기가 없을 때 브라만테가 몰래 문을 열어줘서 라파엘로가 자기의 그림을 보고 베껴 그렸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파엘로가 수도 없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모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림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죠. 미켈란젤로는 라파엘로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의 빈정거리는 말에 라파엘로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1510년 아테네 학당이 완성되었을 당시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를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11년 8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절반이 공개되던 날 라파엘로는 천장화를 본 다른 사람들처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라파엘로에게도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달인 9월 초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을 수정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오른편을 긁어내고 새 석고를 바른 다음 헤라클레이토스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누구를 모델로 한 것인지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대놓고 티가 나도록 미켈란젤로의 평소 모습을 그대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 속 현자들은 샌들을 신고 하늘거리는 옷을 걸치고 있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무릎까지 오는 부츠에 현대식 외투를 입고 있죠. 미켈란젤로가 늘 입고 다니던 복장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미켈란젤로였으며 화풍도 아예 대놓고 미켈란젤로와 똑같이 그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가 평소에 라파엘로가 아는 예술의 모든 것은 나에게서 배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지만 천장화를 본 이후 자신이 미켈란젤로의 화풍을 따라 그리기 위해 노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라파엘로는 화가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서도 그림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일감들을 제자들과 함께 작업함으로써 그 역시 후배 화가들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고 그 결과 르네상스 미술을 완성한 인물로 추앙받으며 19세기까지 유럽 아카데미 미술의 가장 중요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보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라파엘로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습하고 노력했던 인물이었고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자만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한테 그것을 배웠는지 인정하는 자세가 라파엘로를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는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